이제 해외 축구로고 이제 진입을 합니다. MLB 남은 두 번의 이틀간의 여정은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예측 불허의 경기 양상 속에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결과를 이미 봐버리는 순간에 와 그냥 좀 넋을 놓게 되었었고 그냥 와일드카드 시작하고 다시 MLB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즌 완주를 월드 시리즈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외 축구 EPL 라리가 세리에 준비했고요. 한번 제가 준비한 대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브랜트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EPL 첫 번째 경기고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이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PL에 올라오고 나서 브랜트포드가 가장 안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트포드가 PL에 이제 승격을 하고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있었던 첫 5라운드 성적 중에서는 가장 그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에 6경기를 치르면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좀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감독이 이제 키스 앤드루스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 초반에 이 감독 체제에서 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더 많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상대하게 되는 맨유는 이 브랜트포드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공격적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기세는 가지고 있어요. 일단 오늘 경기 자체는 이미 이제 은배우모 더비죠. 친정팀을 상대로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첼시 상대로도 그 폭우 속에서 난사 속에 1대1로 일단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오늘도 좀 기세를 좀 이어가고 싶은 맨유이고 그에 따라 이제 정배당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원정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2무 5패로 맨유가 굉장히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2019년 시즌 이후에 맨유가 겪은 이 최대 기록 이제 최대 원정 연패 타이에 거의 한 경기 가까이 다가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정에서 최근까지도 좋지 못한 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다행히도 오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에 5번의 라운드를 소화하면서 슈팅 횟수가 총 41회가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리그 이제 전체 최저 슈팅 수치고요. 그 다음에 슈팅 허용은 전체 70회를 허용했는데 이거는 번리가 허용한 95회에 이어서 전체 하위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반대로 리그 최다 슈팅을 기록한 팀이에요. 81회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맨시티보다도 더 많은 슈팅을 때린 게 이 맨유예요. 그리고 경기당 그 수치가 16.2회까지 된다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맨유가 기록한 게 13.9회 정도가 되는데 확실히 공격적인 면모 자체는 이제 선수 보강이 되었다 보니까 확실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그걸 이제 토대로 맨유가 이 XG 값이라고 하죠. 제가 야구 분석할 때 그 XBA라고 하는데 기대 타율 XG는 기대골, 기대 득점 값이죠. 이게 지난 시즌에 1.33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 2.03으로 나름 공격 수치 자체만큼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좀 높게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당장 맨유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좀 강하게 좀 몰아붙이고 싶은 경기이고 지금 아쉽게도 부포가 이번 시즌 선제골을 넣은 4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승점을 오히려 잃은 승점이 8점이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맨유가 성급하게 공격을 하면은 부포가 저번에도 제가 그 첼시전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압박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번 시즌 자체가 이 상대 팀, 이 강팀을 떠나서 이 모든 팀들이 좀 강하게 압박을 거는 축구를 해요. 그래서 요거 또 따라 보시면은 이게 예상 라인업인데 실제로 이 담스가르도 돌아오게 되고 이 중원에서 라인업에 뿐만 아니라 샤데와 티아고까지도 이 압박을 강하게 걸어주면서 얘네들이 전진하는 걸 애초에 원천 차단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포가 기존에 이제 전술 자체가 3백도 많이 쓰는데 오늘 이제 3백에서 이 윙어까지 3-5-1이 아니라 5-3-1-2로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4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맨유의 전술에 따라서 아모림의 전술에 대응을 하려는 움직이 상대 감독들이
선수들이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냥 이게 그냥 3백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4백이 나와가지고 윙어들을 써서 더 올려가지고 압박 걸고 저 공격 측면 공간 열어가지고 전진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오늘도 이 흐름 자체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 은배우모가 이번 시즌 이제 혼란이 21회로 전체 1위, 이제 은배우모가 전체 2위로 15번의 슈팅을 때리면서 매우 강하게 공격을 해주고 있고, 오늘 카세미르가 징계로 못 나오지만 부페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줄 걸로 예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은배우모, 쿠냐, 그 다음에 세스코의 높이, 이 3박자가 조금 더 이제 맨유를 더 이롭게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도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맨유의 실점의 75% 수준이 이번 시즌 후반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원정 경기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한 건 커집니다. 또한 이 맨유가 문제가 뭐냐면 이 런던 원정에서 리그 24경기를 치르면서 최근 3승밖에 없습니다. 3승. 그러니까 런던 원정에서 24경기 3승 6무 15패라는 이 정말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 원정이라는 점에서 결국 생각을 하면 오늘 맨유 승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럼 실점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맨유도 수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좀 배당은 낮아도 오버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첼시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이제 첼시가 홈에서 이제 브라이턴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첼시가 이 경기는 홈에서 브라이턴을 만난다라는 점부터는 꽤나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미 얘네들이 컵 대회를 치르면서 로테이션을 다 돌려놔서 사실 체력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첼시 입장에서 이 경기 잡고 싶은 경기입니다. 지난 이제 맨유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하는 과정에 리그 첫 패배를 또 떠안기도 했습니다만, 이 최근 홈 경기만 따지면 12경기 동안 9승 3무를 기록하면서 홈 무패, 그리고 최근 9경기 중에 무려 7경기가 클린시트로 이루어질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 첼시가 홈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더욱더 공격보다 두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브라이턴의 공격 체제를 첼시가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느냐가 결국 더 많이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맞대결 3경기 연속으로 첼시가 홈에서 승리를 하고 있고, 많은 득점이 또 나오는 경기를 최근에 또 서로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브라이턴이 첼시 원정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경기 서머리그도 포함하면 거의 한 10경기 넘게 좀 소화하면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고, 무승부도 아마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만큼 첼시 원정 자체를 브라이턴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홈 20경기 중에서 19경기 중에서 첼시는 이미 득점을 했었고, 그 중에서 선제 득점을 한 8경기는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브라이턴이 첼시의 압박에 못 이겨서 먼저 실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경기도 조금은 불안한 양상 속에서 브라이턴이 끌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토트넘전만 보더라도 브라이턴이 리드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고, 후반 집중력 떨어지는 모습 분명히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콜 파머가 이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2주에서 3주가량 결장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갤러거도 그 뭐 부상 이슈가 뭐 살짝 뭐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만 일단 콜 파머가 없다 보니까 이 센터 미드필더 라인에서 콜 파머가 출전했을 때 그 공격이 화끈하게 슈팅으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사라지는 것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르나초가 출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첼시 승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게 첼시가 홈에서 실점 억제력이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첼시 승으로 좀 더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오버 양상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이 굉장히 정배당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핸디캡 배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저는 첼시가 홈에서 보여주는 수비 양상을 생각한다라면 이게 멀티 실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5점에서 오버 정배당에서 핸디캡이 배당이 올라가고 있다면은 2대1 가능성을 두고 이 핸디무의 오버 양상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브랜트포드가 아니라 브라이턴이 이 민태의 속도와 이
움직임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저 미토마가 측면에서 개인 기량으로 해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첼시가 클린시트를 또 기록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의 첼시 핸디무 정도로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리버풀 승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신다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이미 슈퍼컵에서 2대2로 이제 승부차이 끝에 리버풀은 슈퍼컵을 놓친 상황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시 경기만 하더라도 사실 라인업 자체에서 리버풀이 꿀릴 거는 사실 절대 아니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측면 윙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살라와 저 반대편에서 그 저 누구야 학포가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 삽질을 했죠. 정말로 최악의 경기를 펼쳤었고 반다이크도 정말 안 좋은 경기를 펼쳤었고 근데 그날 경기에서 골을 넣었었던 이 에케티케가 오늘 경기에서 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리버풀 안필드도 아니고 팰리스 원정길을 오른 거라고 한다면 오늘도 결국 이 미첼과 와튼이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살라를 마킹을 해버리면 이게 살라가 해법을 못 찾았을 때 에케티케도 없고 오늘 그런데 이제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삭이죠. 이삭. 이제 드디어 이제 리버풀에 이제 본격적으로 톱을 또 맡아주게 될 텐데 이삭이 얼마만큼 중앙에서 이 개인 기량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오늘 경기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버풀이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팰리스가 지금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5승 4무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PL 11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4승 7무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 크리스탈 팰리스 그 클럽 역사상 이 프랜차이즈 기록으로 이제 두 번째로 긴 기록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팰리스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년 이번 시즌 수비 자체만 보더라도 5경기 중 3경기를 클린시티로 끝내면서 이제 단 2실점밖에 하지 않는 그 수비 자체가 오늘 경기 리버풀도 꽤나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또한 리버풀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리버풀이 수비가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실점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버풀이 당연히 공격 자원이라든지 이런 선수 뎁스라기보다는 이 가치라고 해야 되죠. 이제 선수들의 몸값만 따지고 보면 팰리스가 비빌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경기에서 팰리스가 이 벽을 세워가지고 단단하게 이거를 막아 세우려고 작정하고 이제 줄을 세워버리면 리버풀이 결국 공을 이제 좌우로 횡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는 많겠지만 그만큼 이 소모되는 시간은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고 리버풀이 선제골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그 벽이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있을 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리버풀이 먼저 점유를 하고 팰리스가 수비를 하는 체제 속에서 경기가 운영될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만 이게 버티는 거를 뚫지 못했을 때 점수가 안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2.5점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언더가 오히려 정배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팰리스의 조직력이고 오늘도 제가 이제 나중에 된 라인업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시까지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튼, 휴즈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은 사르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마다 기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르가 없다 보니까 이게 팰리스의 득점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테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마다가 나오면은 연계 부분에서도 너무 떨어지고 팰리스가 리버풀을 뚫는 것 자체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오늘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게 대승이 나올까 싶기에는 결국에 팰리스도 이게
지키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리버풀 언더 또는 일반승 정도로만 보는데, 저는 일반승도 좀 불안하고 1대1 혹시나 무승부 나올까봐 리버풀 원정 좀 요새 수비 보면은 리버풀 수비 좀 많이 헐겁거든요.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 이제 이 코나테가 돌아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줄 거라는 것이 위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얼마만큼 센터백들이 완전체가 되었을 때 리버풀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지는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두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자, 그 다음 경기는 리즈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좀 재밌는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울버햄턴 원정을 3대1로 승리하면서 이 칼버트 루인이랑 이제 오카포의 득점이 특히나 눈에 좀 띄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그렇게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게 선방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홈 두 경기를 모두 이제 에버턴과 뉴캐슬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실점이 없는 리즈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금 본머스의 이제 세메뇨가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만 리즈의 수비가 또 기대가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뉴캐슬과 0대0 생무를 깠죠. 이번 시즌 그래도 3승 1무 1패로 전력 이탈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톱에서 보강도 잘 안 되고 세메뇨 혼자서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컸었던 상황에 부상으로 크리스티랑 쿡까지도 없는 상태로 시즌을 시작해버렸는데, 그럼에도 이제 본머스가 나름의 정말 선방을 하면서 꾸준하게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도 계속해서 지난 시즌 포함 원정 득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세멘요가 함께 앞서 나갔을 때 리즈를 한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즈가 이제 홈에서 이제 PL 경기 기록만은 아닙니다만 본머스를 상대로 리그에서 7전 전승이에요. 그리고 전체 맞대결만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역사상 리즈는 본머스를 상대로 11승 2무 2패라는 성적으로 상대 전적에서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리즈와 본머스와의 상성에서의 리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리즈는 사실 전력만 보더라도 리즈가 절대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강 체제가 이제 PL로 승격이 되면서 리즈도 그래도 갖출 거를 갖추고 이제 경기를 한단 말이죠. 일단 윙어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구드문드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작년에 이제 에버턴에 있었던 그 칼버트 루인, 그 다음에 오카포 이제 합류도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득점이 나오면서 얘네들의 활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절대 약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리즈가 의외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미는 통제가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는 이 경기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리즈가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또 홈에서 클린시트를 만약에 기록하게 되면 승격한 팀들 중에서 개막 3번 연속 홈 클린시트를 기록한 역대 3번째 팀이 또 된다라는 재밌는 또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의미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리즈 입장에서도 이게 수비 신경을 좀 많이 쓸 거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 안타깝게도 이제 클루이베르트가 아직까지도 이제 컨디션 회복이 잘 안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클루이베르트가 아마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루이스 쿡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날도 없고 스미스도 없고, 아직까지 미드필더 라인도 정상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래도 아담스랑 스캇이 여전히 잘해주고 있어서 본머스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 본머스가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가 리즈의 수비가 버텨주면서 세미뉴 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리즈가 이게 만약에 클린시트에 성공하게 되면은 생역배도 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프렌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맨시티와 벌리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하죠. 오늘 이제 보니까 핸디캡이 안 열렸어요. 이제 2.5 뭐 이런 게 안 열렸고,
아마 다른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없는 것 같은데 1핸디캡 정도가 당연히 오늘은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라고 봐야겠죠. 맨시티가 지금 그래도 혼란의 체제 쪽에서 너무나도 잘 달려가고 있고 이 벌리가 그래도 뭐 강팀 상대로 나는 버티는 팀이기도 한데 맨시티가 최근에 벌리 상대로 13연승을 하면서 그 점수 합계만 46대 2입니다. 46대 2. 이 말 다 했죠. 이것만 보고 그냥 요거는 핸디승 정도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벌리가 이번 시즌에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한 숫자만 91회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리그 최다 수치입니다. 실제 그 중에서도 유효 슈팅 비율만 25회로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실제 그 24%, 23%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벌리가 실점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점 기대값이라고 하는 XGA 수치만으로 10.5점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 또 상대가 맨시티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역배본다라는 것은 미친 짓이고요. 오늘 이제 로드리까지도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부진에 빠지면서 지난 시즌 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된 그 당사자, 부재의 당사자,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된 그 로드리가 라인업에 들어오는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맨시티의 조직력이 더욱더 펩 감독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중앙에서의 허리 역할을 로드리가 해주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팅엄 대 이제 썬더랜드의 경기인데 노팅엄이 생각보다 지금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실망을 하게 되죠. 개막 자체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기면서 정말 큰 기대를 안겨주는 경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노팅엄의 경기 자체가 진짜로 이제 이게 허드슨 오도이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에 그 양쪽 윙어의 그 역할 비중 자체가 오도이 쪽이 아니라 그 뉴캐슬 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걔의 역할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에 뉴캐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수비 후 역습에서 나오는 그 폭발적인 스피드에서 상대 수비까지 녹여내는 그 이제 침투 능력이었는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팅엄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노팅엄의 감독이 누노 감독일 때와 지금의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이 노팅엄은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누노 감독일 때 이 노팅엄은 분명히 그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그걸 지키고 할 거를 하는 것에 너무 역할 분담이 잘 됐었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결국에 토트넘에서 보여줬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지난 베티스전을 보면서 또 뼈저리게 또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노팅엄이 이제 과연 그렇게 수비가 탄탄한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을 좀 앞세우는 노팅엄의 축구 스타일을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썬더랜드와는 상성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썬더랜드는 분명히 지키는데 도 같은 팀이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경기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 벌써 2승 2무 1패로 지금 승격 팀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최근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지금 그때 빌라전을 상대로 60분 이상을 갖다가 10명이서 뛰면서도 동점골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응집력을 보여주고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상황에서 11대 11의 상황에 노팅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가지고 썬더랜드 이거 뚫어낼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경기 양상 자체가 흘러갈 게 전반에 이제 노티엄 포레스트가 에너지 레벨에 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그 전술 자체가 이제 풀백들 이제까지 다 올려가지고 이제 센터백 놔두고 공격수 늘려가지고 이제 최대한
압박해서 밀어붙인다. 그런 전술이죠. 토트넘 뭐 손흥민 때문이라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런 스타일로 경기 운영을 하다가는 결국에 에너지잽에 빠졌을 때 썬더랜드가 뒷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후반에 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전반에 그렇게 노팅엄이 이거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것을 또 썬더랜드가 억제하는데 성공하면은 후반전에는 썬더랜드 경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꽤나 이제 만약에 노팅엄이 한 골을 넣는다면은 1대1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노팅엄이 골을 못 넣고 전반이 끝나면은 오히려 후반에 다시 집중하게 될 에너지 레벨을 올리게 될 썬더랜드가 역배를 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근데 결국 이 경기 자체가 썬더랜드도 노팅엄이 먼저 점유를 잡고 이제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공격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못할 거고, 득점 수준이 터지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더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노팅엄 이제 썬더랜드 썬더랜드 프렌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에, 이래나 저래나 노팅엄 승은 없다라고 봐요. 이게 1.66배 받을 경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경기 토트넘과 울버햄턴의 경기인데, 토트넘은 지금 이번 시즌 3승 1무 1패로 꽤나 2위권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리그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라이턴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로 끝까지 추격했던 것도 굉장히 좀 보기 좋았었고, 컵 대회도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이번 리그를 다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제 나름의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 이 시몬스가 더 온전하게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제 팀원에 녹아 내려가지고 티키타카가 좀 되어 주었을 때 더 이제 공격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오늘 경기 상대는 이제 울버햄튼입니다. 이번 최근에 이제 다 경기 당일이죠. 경기 당일 기준으로 그때 이제 하위 10위권 밑으로 있는 팀과 대결해서 총 15경기를 치르면서 12승 3무를 기록했었던 이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제 이번 시즌 출발이 좀 안 좋죠. 개막 오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울버햄턴이 나락길을 걷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토트넘 원정을 와버렸다면 토트넘은 이 양민학살이라는 오늘 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배당이 말을 해줘요. 너무 낮은 배당이거든요. 1.40이라는 배당이 토트넘에게 책정되기에는. 실제로 지금 배당도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핸디캡은 이제 엄두도 못 내겠죠, 사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최근에 토트넘을 상대로 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5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냥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무시를 할 수 없는데, 오늘 이게 토트넘이 좀 정배당이 강하게 잡힌 이유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결국 이 히샬리숑 때문인 것 같아요. 히샬리숑이 이번 시즌도 3골을 벌써 넣고 있는데, 이게 울버햄턴을 상대로 히샬리숑이 통산 6골을 넣었는데 이게 개인 최다 득점 팀 이제 공동 1위 기록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성이 조금 히샬리숑이 이 울버햄턴 상대로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톱을 맡게 될 이제 히샬리숑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히샬리숑이 득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버햄턴을 조금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토트넘의 정배당을 좀 책정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자체가 오늘 안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울버햄턴이 이번 시즌 행보 자체가 시즌 초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토트넘 쪽으로 좀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기는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라리가로 넘어가 보는데 라리가는 이제 세리에랑 같이 각각 3경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레반테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지금 이번 시즌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훨씬 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알라베스전을 상대로 조금 아쉽게 무승부로 경기가 이제 동점골을 허용해서 좀 끝나고 말았는데, 그래도 알라베스를 상대로 나름 경기력 자체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올 시즌 리그에서 지금 6경기를 치르면서
4경기를 무려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헤타페의 공격 패턴 자체가 지금 전술 자체도 이 5백 체제로 좀 바뀌면서 수비 체제가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이제 경기 운영하는 걸 보여줌에도 득점을 먼저 하고 있는 헤타페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헤타페의 공격 자체의 기대값이 더 나타난다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반테는 반대로 이제 최근에 1승 1무 4패로 당연히 이제 승격 팀이지만 다시 강등권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성적을 걷고 있습니다. 레알에게 좀 대패를 당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라리가에서의 이 헤타페와 레반테의 만남 자체만 본다면은 헤타페가 이제 라리가에서는 오히려 레반테에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단 3승 3무를 기록하면서 11경기에서 5패를 오히려 기록했었던 게 레반테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홈에서는 그래도 레반테를 상대로 전승을 3경기 전승을 기록했었던 이 헤타페의 성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전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헤타페가 쉽게 뚫릴 수 있는 포메이션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헤타페는 지키고 볼 탈취되면 빠르게 올라가서 치고 들어가는 경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헤타페 기본적으로 이제 마요랄이죠. 이제는 마요랄이 톱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부상으로 지금 그 리소랑 후안미가 빠지게 된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요랄 체제에서 경기 풀어가는 게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그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빠졌었던 그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걔가 이제 톱에서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이 마요랄 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레반테를 먼저 밀어붙이면서 선제골을 넣을 쪽은 헤타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게 0대0으로 끝날 가능성은 꽤나 낮아 보여요. 헤타페는 무조건 득점할 가능성이 높고, 레반테의 반격이 무서운 건데, 레반테가 확실히 지금 레알을 상대로도 일단 득점을 했지만 지로나는 이제 학살을 했죠. 그때 퇴장 이슈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지로나도 학살을 했고, 그 다음에 베티스를 상대로도 2대2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해줬던 게 이 레반테입니다. 즉 3경기 연속 득점을 했고, 이번 시즌 바르샤도 압박을 했던 게 이 레반테예요. 그래서 헤타페도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헤타페가 홈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좀 더 우세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언더가 정배당이 이렇게 받고 있음에도 저는 이거 의외로 오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베팅하시는 거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상하면 헤타페 일반승 정도 보긴 합니다만, 이 점수도 2대1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다 필요 없고, 사실 리그에서 레알과 AT 마드리드 경기 만난다? 그럼 그냥 일단 무승부 까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AT가 홈이라 가지고 레알이 역배 받았으면 진짜 개꿀다리거든요. 이게 그냥 레알 프랭 가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레알 승무 걸면은 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경기가 결국에 이번 시즌 행보만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는 떡벽입니다. 벽을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알론소 체제에서 경기를 하면서도 수비에서의 개선에 대해서 더 많은 칭찬이 오갈 만큼 결국 레알의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유심시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격에서는 그래도 원래 해주는 애들을 다 해주니까 레알은 걱정이 별로 없는 편이죠. 지금 당장에 라리가에서 5경기 동안에 애틀레티코가 이제 1승 4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무승부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슈퍼컵이고 무슨 리그고, 웬만큼 뭐 챔스에서도 한 번은 무승부 또 떴었죠 그때. 그래서 이 무승부가 좀 많이 뜨는 이 매치업이 이 레알 더비고 마드리드 더비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결국 레알이 당연히 공격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음바페의 활약, 그 다음에 지금 뭐 출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호드리고가 이제 벤치로 가 있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비니시우스 체제에서 양 측면에 마스탄투노인가? 걔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귤러랑 음바페, 비니시우스는 거의 고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공격에서 이제 안 뚫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대1이냐 레알 2대1이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어보다 갈리고, 레알 승이냐 무냐도 갈리고, 핸디무를 걸 거냐 무승부를 걸 거냐인데, 사실
이거냐 이거냐거든요. 그래서 요게 배당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 무승부 배당도 빠지고 레알 배당도 빠지고 있으면은 결국 레알 승 쪽으로 좀 기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승부보다는 핸디무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언어번은 일단 못 건드리고, 이거는 저는 그냥 예능으로 좀 즐기시는 용으로 그냥 보는 게 좋지, 구매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구매를 조금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리그에서 성적만 보면은 계속해서 무승부가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무승부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경기이기도 해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와 알라베스인데, 이건 진짜 무지성 무승부죠. 네, 1대1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데, 여전히 무리키의 높이 그 헤더와 이제 마무리는 무시는 못해요. 마요르카의 경기도 제가 한 지금 2경기 정도를 라이브로 또 챙겨봤는데, 그거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 이제 마요르카도 이게 공격에서 풀리는 게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알라베스가 공격에서는 더 적극성이 훨씬 더 좋아요, 원정에서 특히. 그런데 오늘 경기도 마요르카가 버티는 이 팀이다 보니까 알라베스 입장에서도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지난 경기도 헤타페 상대로 1대1 무승부 까고 왔고, 그 다음에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리그 성적을 보면 무패 반복이거든요. 지금 2무 4패로 강등권 꼬라박아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리그 9경기 동안에 승리가 없는 이 마요르카, 지난 시즌 포함해서 지금 많이 부진이 겪고 있는 와중에 마요르카의 승리를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경기 자체가 알라베스도 그래도 원정에서 이제 승점 3점 갚는 팀이 너무 이제 승점 3점 갚기가 너무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한 점씩으로 양보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득점 자원 자체만큼은 지금 이제 카를로스 비센테라고 하죠. 저 알라베스의 그 친구하고 루카스 보에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도 골 넣었던 게바라 그 친구하고, 공격이 알라베스도 이쪽에서 좀 추진이 될 거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제 무리키가 그냥 다 해야 됩니다. 이번 시즌 5경기 4골 넣고 있는데 결국 무리키 득점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무리키의 발끝과 머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알라베스 역배냐 마요르카 무승부냐 이게 갈릴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비아레알과 빌바오 경기인데, 비아레알은 진짜 실제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 경기 자체가 이 퇴장을 이제 만들어냈는데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따구로 경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경기를 보면서 좀 이제 많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아레알은. 그리고 오늘 홈에서 또 경기를 하지만 그때도 홈이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걱정이 돼요. 물론 빌바오도 지금 상황은 안 좋죠. 왜 니코 윌리엄스가 없는 상황에서 빌바오의 공격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를 치렀었고, 지난 이 유로파에서 그래도 이제 득점이 조금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당장 지금 리그에서 보여주는 성적 자체를 한번 보더라도 지금 이 빌바오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로 이나키 윌리엄스에게 의존된 경기를 하면서 이제 공간이 좁아지니까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려서 결국 뒤로 돌아가서 다시 빌드업을 하려는 상황 속에 공 탈취되고 포지션 뺏기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각이 안 나오니까는 엉성하게 끝이 나고 좀 많이 성적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레알이 이게 그래도 이게 저는 언더를 일단 많이 예상을 하는데, 이게 1대1이 될 것이냐 0대0이 될 것이냐 1대0이 될 것이냐인데, 일단 최근에 비아레알은 홈에서 7경기를 치르면서 애틀레틱스 빌바오를 상대로 1승 5무 1패로 굉장히 또 무승부를 많이 캤던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애초에 빌바오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비아레알에게 맞대결 13경기 딱 1패밖에 없습니다. 5승 7무 1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레알 승이라고 보기는 차라리 어려운 경기고, 왜 빌바오가 역배당이 나은지 생각해보면 결국 니코 윌리엄스가 없어서인데, 그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에서 결국 득점은 줄어들 거고 무승부까지 또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빌바오
비아레알 경기 2.5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리에입니다. 세리에는 그냥 두 경기만, 세 경기 사실 다 해야 돼. 이것도 인테르도 이거 쉽게 이긴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코모와 크레모네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코모 같은 경우에 진짜로 강합니다. 파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라리가 이제 유스 출신이죠. 그 바르샤였나 레알인가 유스 출신인데 진짜 단단합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코모 입장에서도 지금 이 부상으로 인해서 디아오가 빠져 있는 게 지금 많이 아쉬워요. 디아오가 베티스에서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코모에서 이제 파스랑 합을 맞추면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파즈 혼자서 하는 것도 정말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 카라바요의 활약을 또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 또 봤다 보니까 공격에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크레모네세의 떡벽인데 크레모네세가 지난 경기도 이제 엘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이제 0대 0의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물론 좀 해운도 따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엘라스 베로나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그 안 뚫리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로 크레모네세가 이번 시즌 얻고 있는 성적 자체가 괜히 얻는 게 아니구나. 이 끈질긴 모습이 작년에 에스파뇰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크레모네세가 지금 2승 2무로 지금 승점을 나름 쌓고 있고 개막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게 괜한 운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승격팀이 승격하고 첫 4번의 라운드에서 무패를 기록한 게 2012-13 시즌에 삼프토리아 이후에 세리에 A 역사상 2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저력인 붙박이 돌들이 너무 단단하게 박혀있는 세리에 A 리그인데 그거를 크레모네세가 좀 뚫어내려고 잘 버티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게 파즈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크레모네세가 그렇게 각을 많이 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많은 점수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왜 언더가 정배가 아니라 약 역배당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파즈가 이 똥배죠. 이거 얘네가 이겨도 2대 0이고요. 저는 오늘 실제 경기 결과는 1대 0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더로 좀 더 추천을 드려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인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저번 경기에 한번 했었죠. 그래도 이번 시즌 유벤투스 경기가 참 재밌기도 한데 이제 이번 시즌 이 3승 1무 지난 경기에 이제 비비면서 엘라스 베로나전이었죠. 그것도 비기면서 무승부를 깠습니다. 무승부를 깠고 그때도 이제 유벤투스가 좀 작정하고 좀 밀어붙이는 상황도 분명히 나왔는데도 이제 못 넣었죠. 그거를. 그래도 이제 도르트문트전도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인테르전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진짜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유벤투스의 시원시원한 공격에 기대를 하면서 이게 1.68배 정배당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벤투스가 이 아탈란타와의 맞대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총 성적이 최근 11경기 3승 7무 1패로 이기는 경기가 아탈란타가 오히려 더 많았죠. 아탈란타가 3승 7무 1패로 유벤투스에게 한 번밖에 안 졌고 유벤투스는 사실상 한 번밖에 못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상성이 이제 아탈란타에게 밀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 전력만 보면 사실 그래도 유벤투스가 더 세거든요. 루크먼이 일단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게 지금 그 앤더슨이랑 그 다음에 루크먼이랑 그 다음에 에데르손 그 다음에 루크먼 스캄카, 그 다음에 스칼비니 지금 부상으로 다 빠져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이 경기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진짜로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PSG 경기 보면서도 답도 없다 느꼈었고 유벤투스를 이겨먹으려고 들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적어도 이게 클린시트 패배를 당할 경기냐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2.5점의 기준점이 주어지면은 유벤투스의 공격은 해볼만하고 이 경기가 좀 잡아내기에는 유벤투스가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면서도 어쩌면은 점수 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 2대1, 뭐 3대2까지도 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가 2.5점이 기준점이라면 오버를 봐야 되는 경기다. 차라리 저는 좀 더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리아리 대 정말 인텔의 경기인데, 칼레아리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좀 배당적인 거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예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이게 자료를 찾으면서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거는 이게 인텔의 대승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선제 득점은 당연히 라우타로의 이 활약을 생각하면은 인테르가 또 먼저 가져가게 되고, 당연히 밀어붙여야 되는 경기가 될 건 맞는데, 칼리아리의 저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좀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이 칼리아리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이미 원래 칼리아리는 루움보 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루움보가 없단 말이에요. 루움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마티아 펠리치 체제에서 그 벨로티랑 같이 한마차고 경기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단 말이죠. 이게 인테르를 뚫기에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인테르 승 쪽으로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돌고 돌아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이게 뭐 다른 뭐 독립 변수긴 합니다만, 다른 여타 데이터들 누적된 지표는 인테르가 일단은 핸디무까지도 되는 경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클린시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가 데이터가. 근데 저는 클린시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전체 분데스리가 빼고 PL, 라리가, 세리에까지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는 경기까지만, 오늘 11시 마감되는 경기까지 좀 프리뷰해봤고요.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